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된 새댁입니다. 최근 제가 겪은 일을 들려드리려 하는데요. 옆에 있는 남편이 가장 제 등골을 빼먹는 인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혹여 함부로 하고 있다면 바로 잡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 안에서는 소문이 날 정도로 맛이 좋은 곳이었고 부모님은 저에게 험한 일 시키고 싶지 않다며 그 흔한 가게 일을 돕는 것도 안 시키셨죠. 저는 음대를 나와서 바이올린을 전공했고 학원을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서 돈은 나쁘지 않게 벌고 있었어요. 엄마, 그래도 일이 많을 때는 저를 한 번씩 불러요. 나도 레슨 취소하고 가면 되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래. 네 성격에, 그리고 잘도 그러겠다. 미스 나는 걸 누구보다 싫어하면서. 참, 엄마는 나를 너무 잘 알아서 탈이야. 그래도 내가 엄마한테는 언제든지 시간 내지. 요즘 애들도 입시 끝날 차리라 괜찮아. 말이라도 고맙다. 예쁜 내 딸. 저희 남편은 대학 때 만난 사람인데 기계 쪽을 전공해서 좋은 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대학교 CC 때부터 우리는 너무 환상의 커플이라고 할 정도로 잘 맞았는데요. 너 남친이 너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맨날 너만 보고 있잖아. 거의 스케줄 공유를 매일 하지 않니? 우리는 서로 모르는 게 없을 정도? 나도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 너희 다투기는 하니? 진짜 신기할 정도로 잘 맞는 것 같아. 성격이든 습관이든 대부분 비슷해서 그런 것 같은데 또 몰라. 이러다가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달라질 수도 있지. 주변 친구들은 항상 저를 부러워했고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빨리 잘 맞는 사람을 만난 게 행운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죠. 제 생일 때는 항상 좋은 걸로 저를 챙겨줬고 부족함이 없이 연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의 부러움을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실감을 했죠.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삐걱거리는 시기가 생겼어요. 결혼을 앞두고 서로의 재산을 공유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남편도 빠른 시기에 취업을 해서 시댁 빚을 조금씩 갚아주면서도 많은 돈을 모았더라고요. 아버지가 빚이 조금 있으셔서 내가 지금 갚아주려고 노력 중이야. 자기한테 말은 안 했었는데 집에서 나한테 기대는 게 좀 있어. 어느 집이나 그런 게 좀 있지. 그래도 빚을 갚으면서 돈을 모았을 정도면 진짜 성실하게 잘 산 거잖아. 난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운데? 그렇게 봐주니까 고마워. 내가 그렇게 잘난 놈은 아니지만 너 밥 안 굶길 자신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전공 살려서 앞으로 길을 잘 개척해 나가려고. 우리 잘해보자, 그래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남편을 보면서 마음이 더 설레고 믿음이 갔어요. 하지만 그건 단편적인 것이었고 그 뒤로 조금씩 더 결혼에 가까워질수록 안 좋은 부분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항상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민해지곤 했어요. 예를 들면 여동생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 왔다거나 부모님이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오면 자기 일처럼 화를 내고 답답해하기도 했죠. 아,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나. 왜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니, 알바비를 한 달을 밀렸는데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끙끙대는 게 말이 되냐고. 진짜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야? 동생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고, 마음고생이 심했겠네. 안 되겠어. 당장 고소해야겠어. 이거는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야. 왜 그래? 그 정도는 아니지.
그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그냥 가서 조용히 말해주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아예 떼먹을 생각이 아니었으면 바로 줄 거야. 어른들이 나서면. 너는 너희 동생이 그런 일을 당해도 그렇게 할래? 뭐? 왜 또 말이 이렇게 돼? 아니, 그렇잖아. 너네 집 일 아니라고 그렇게 가볍게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또 너무 예민해진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당신 동생한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흥분하지 마. 아, 내가 또 너무 과하게 반응을 했나 보다. 미안하다. 저는 남편이 이렇게까지 가족을 위하는 게 나쁘게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렇겠다고 생각만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문제를 만들더라고요. 저희는 4년 정도 연애를 했지만 서로 너무 바쁜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는 정식으로 인사를 잘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서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천천히 부모님을 뵙기 시작했죠. 이제 정말 우리가 부부가 되려나? 너무 떨려서 잠이 안 왔어. 그러지 않아도 돼. 너를 예쁘게 봐주실 거야. 우리가 만나온 세월이 있고 또 닮은 점도 많잖아. 우리 부모님도 그걸 봐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잘 말해놨어. 정말? 고마워. 나 그러면 너무 겁먹지 않고 간다. 시댁 쪽에서는 제가 같은 대학을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실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래, 너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겠구나. 예술 분야를 하면서 나름대로 고충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저는 시간 쪽에서 틈틈이 알바도 하고 될 수 있는 한 어려움을 없애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은 아니고 대학에 갔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니까. 미래를 위해서 항상 시간을 아껴서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민석 씨도 그렇게 살아서 서로 시너지도 났고요. 어머, 말도 어쩜 이렇게 똑 부러지게 할까? 부모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어? 안 그래?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 건데. 그리고 사귀면서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민석 씨가 가족을 정말 사랑하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걸 통해서도 많이 배웠고요. 우리 민석이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저희 둘은 경기도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신축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이 좀 필요했는데요. 그런 걸 아시는지 먼저 결혼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시작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생각으로는 일단 작더라도 깔끔한 신축 아파트를 구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서로 모아둔 돈도 있고 조금 더 노력하면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들끼리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하려고요. 에이, 너무 작으면 그래도 살기 좀 그렇지. 변변치 않게 살면 의도치 않게 생각이 거기에 매여버리니까. 그러지 말고 양가집에서 돈을 좀 보태줘서 그럴듯하게는 그래도 살면 어떨까 싶네. 우리는 애초에 보태줄 생각이 있었어서 부담 가지지 말고. 안 그러셔도 돼요. 저희 처음부터 도움받고 살면 그게 이어질 것 같아서. 괜찮아요. 그래도 부모들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지. 처음부터 고생하길 바라나? 안 그러니 민서가? 그 마음은 알죠. 우리가 일단 서로 대화를 해볼게요. 그래, 일단 나는 마련해 두마. 시댁에서 먼저 돈을 보태주시겠다고 하니까 마음은 감사했어요. 하지만 저는 자력으로 하고 싶었는데 극구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니까 거절할 방도가 없더라고요. 사실 양쪽에 뭔가 부탁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그 뒤로부터는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엄마한테 공유를 했더니 엄마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사돈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자식들이 처음 시작을 한다는데 부모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야. 너희 마음하고 우리 마음이 같을 수는 없는 거지. 그래도 너무 부담이 되잖아. 동생도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이구, 우리 딸 걱정했어요? 엄마가 그래도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너 도와줘도 너네 동생 결혼시킬 정도는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한 2억씩 보태면 되려나? 2억? 괜찮아요. 너무 큰 돈인데? 괜찮다니까. 걱정 말고 남편하고 이야기를 해봐. 물론 엄마 가게가 잘 되지만 그 정도로 보태주는 것도 너무 고마웠어요. 손 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는데 그렇게까지 해준다는 것도 너무 감동이었죠. 저랑 남편은 이 사실을 시댁에 알렸고 시댁에서도 그 정도는 좋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돈이 생각 잘하셨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구나. 감사해요. 저희들 도움받은 만큼 잘 살게요. 엄마,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더 잘할게. 부모님께 잘하자고 다짐을 했고 항상 뭐든 양측 똑같이 해드리기로 마음먹었죠. 그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저희 둘이 1억씩 모은 돈도 있어서 6억 내에서 집과 가구를 구매하려고 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워낙 바쁜 와중에 여러 가지를 봐야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기, 내가 지금 톡으로 봐둔 가구들 보냈거든? 뭐가 좋은지 괜찮은지 픽해서 알려줘. 알았어. 정신이 하나도 없지? 주변 언니들도 이때가 가장 바쁘다고 하더니 너도 그렇네. 진짜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다.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하니까 당연하겠지. 근데 너 그렇다고 시댁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 다 해주면 안 된다. 지금부터 초장에 딱 너의 포지션을 잘 잡고 가야 해. 그건 또 무슨 소리대? 무슨 포지션?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 안 들렸던 소리들도 잘 들리더라고요. 시댁에서 뭘 요구하든지 너무 다 맞춰주면 안 된다니, 네가 할 수 있는 것의 절반만 하라니,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알아서 컷을 하라니 소리를 했어요. 아이고, 나는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시댁 그래도 꽤 나이스해. 그거는 가봐야 아는 일이지. 다들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더라고. 얘, 너는 내가 잘 살기를 바라는 거야, 아닌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언니도 너랑 비슷한 패턴이었거든. 결혼 전에 남편 측에서 엄청 도와줬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걸로 트집을 막 잡는겨. 그래서 언니도 지금 그때 도움받은 만큼 말 안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 중인데. 그래? 일단 알겠어. 내가 지금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네. 그래, 너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가족끼리 끈끈한 집안일수록 조금만 빗나가면 크게 문제가 되니까 걱정되어서 한 말이야. 신경 쓰지 마. 친구가 저를 위해서 해준 말인 걸 알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희생을 하겠다고 매번 말을 했기 때문에 친구 언니에게 일어난 일이 저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저에게 보여준 모습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준비에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하던 와중 갑자기 동생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슨 일? 누나 바빠. 얼른 말해. 누나 많이 바쁘나? 잠깐 얼굴 봤으면 하는데. 무슨 얼굴? 간단히 용건만 말해. 잠깐만이라도 안 되나? 우물쭈물하면서 무슨 말을 못하길래 도대체 뭐냐고 하니까 동생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요새 하도 엄마가 피곤해하니까 같이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일주일 전에 결과가 나왔거든.
근데 엄마가 간암에 걸렸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래. 야, 너 장난치는 거 아니지?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게? 멀쩡하던 엄마가 왜 아파? 처음엔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무슨 소리냐고 재차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어요. 그리고 동생도 많이 울었는지 목소리가 먹먹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엄마가 원래 고혈압도 있고 위장도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너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입원 절차 밟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누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본인이 말하겠다고 하더라고. 괜히 힘 빠진다고. 근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냐? 알았어. 그만 울고 엄마 있는 병원 문자로 찍어. 제가 결혼 준비하는데 굳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엄마가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다고 했고, 그래도 누나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즉시 입원하려고 하는 병원으로 가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상태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한테 미안해서인지 별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다 들었어. 왜 그래? 내가 알아야지. 결혼이랑 엄마 아픈 거는 별개의 문제잖아. 그리고 나한테는 엄마가 훨씬 중요한데. 우리 딸 이렇게 심각해질지 아니까 그러지. 진짜 별거 아니라니까. 수술만 하면 나을 정도야. 걱정하지 마. 아, 엄마 나이에 이런 거 진짜 안 좋은 거잖아. 아무리 나 안심하기를 바란다 해도 상태를 알려줘야지. 엄마, 일단 나 곧 도착하니까 얼굴 보고 이야기해요. 직접 마주한 엄마는 이전보다 훨씬 안색이 안 좋았지만 애써 웃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의사에게 들어보니 오랜 세월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 피로 누적이 간을 힘들게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수술만 하면 나을 수 있지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당분간은 일을 쉬면서 회복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엄마, 제발 일 좀 쉬라고 했었잖아. 이게 뭐야? 어떻게 그래? 엄마 조금만 쉬면 나으니까 걱정 마. 아니야, 됐어. 그냥 한 1, 2년 푹 쉬어도 돼. 그니까 걱정 마. 알겠죠? 엄마는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당장 일을 쉬고 가게를 운영하면 아무래도 치료비가 나가고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왜 대답을 안 해? 너 신혼집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떡하니? 도와주기로 했는데. 엄마, 지금 그게 문제야? 그래도 우리 딸 일생일 때 결혼식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어쩌니?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안 그래도 나 혼자 잘 해나갈 수 있어. 엄만 회복만 생각해. 제가 사는 집 때문에 엄마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더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 회의감이 생겼죠. 결혼식도 미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남편에게 말은 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기만 했는데요. 자기, 어디야? 나 지금 거의 다 왔지. 아파트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한테 딱인 것 같던데. 신혼 시작하는 부부들한테 인기가 좋대. 아, 그래? 좋네. 나도 거의 준비 다 됐어. 내려갈게. 고민만 하고 있으면서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너무 좋은 부지에 깨끗한 신축 아파트더라고요. 방도 2개, 8층 정도. 강이 앞에 흐르는 곳이었어요. 욕심이 나기도 하고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라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엄마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자기, 잠깐만. 나 사실 할 말이 있어. 그래, 뭔가 얼굴이 할 말 있는 표정이더라. 뭔데?
언제 이야기하나 했네. 그게 우리 결혼식을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혼인신고는 같이 하고 살되 나한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사실 엄마가 간암이야. 남편은 깜짝 놀랐는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기만 하길래 이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당분간 엄마가 하게도 동생이 해야 할 것 같고, 엄마가 아픈데 나 혼자 드레스 입을 순 없잖아. 회복하면 좋은 날을 다시 잡아서 하자. 그리고 보태주시기로 했던 2억도 그냥 내가 대출받아서 보탤 테니까 그 돈은 엄마 치료비로 써야 할 것 같아. 2억은 내가 안 받고 내 앞으로 대출받아서 채울 테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해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당황해서 떨떠름하게 반응하긴 했지만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일단 우리 집에는 내가 말을 할 테니까 자기는 걱정하지 말고 장모님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겠다. 고마워. 내가 미안해. 그리고 엄마한테도 이 돈 걱정 말고 치료에만 집중하라고 했죠.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급한 상황이었어서 더 신경이 쓰였는데요.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 위기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었어요. 엄마는 너무나 미안해하면서 바로 입원을 했고 꽤나 어려운 수술이라 시간도 오래 걸렸죠. 그래도 수술이 잘 되어서 엄마가 금방 회복할 것 같다고 하네. 다행이다. 의사 선생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아서. 엄마가 마취 꿰는 순간에도 누나 이야기를 하더라고. 결혼 준비는 어떻게 잘 되고 있냐고. 온통 그 생각뿐이신가 봐. 엄마도 참. 그나저나 너 가게 혼자 하는 건 어렵지 않아? 조금 버겁긴 해. 지금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집안일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큰일이야. 누나도 레슨 없을 때 가서 도와줄게. 동생이 많다, 우리 동생. 그렇게 한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어요. 혼인신고 이후 시댁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 수술은 잘 되셨고? 네, 다행이요. 의사가 그 분야 권위자인가 봐요. 그래. 근데 그 병원비는 그러면 무슨 돈으로 내니? 너희 2억을 주시고 또 돈이 있지는 않으실 텐데. 네? 2억이요? 저는 당연히 아는 줄 알았는데 2억이 어디로 갔냐고 하면서 모르는 것처럼 물어보시더라고요. 남편을 보니까 시치미를 뚝 떼고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대출받아서 보탰어요. 엄마 병원비로 쓰기에도 부족할 것 같아서요. 미리 사전에 상의를 한 건데 못 들으셨어요? 듣기야 들었지. 근데 이게 참 애매하다. 각자 집안에서 나가는 돈이랑 당사자가 대출을 받아서 보태는 거랑은 차이가 좀 크지 않니? 집안에서 도와주자고 한 취지였는데 그러면 우리 애랑 같이 모아야 하는 돈이 부족해지는 거랑 뭐가 다르니? 그래서 어떻게 받을 계획이야? 뭘 받을 생각은 안 했는데요. 제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심청이 났다, 심청이 났어. 뭐 인당수에 빠지기라도 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는 그 돈을 안 받으면 어떡하려고. 2억이 한두 푼도 아닌데. 사돈은 그러고 마음이 편하시대? 어머니,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아요. 예, 이 정도 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솔직히 우리 집이 더 손해 아니니? 다른 집이었으면 결혼식도 안 하고 먼저 살게 할 것 같니? 이거는 우리가 많이 배려하는 거지. 그리고 처가에서 돈이 안 나오고 너도 벌이가 시원찮아지면 결국 우리 아들이 다 갚아야 하는 돈 아니야. 생각보다 너무 생각 없이 말하는 시모를 보면서 이게 실체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봤던 푸근하고 넉넉한 사람은 없는 건가 싶어서 친구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어쨌든 밉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대출 제 돈으로 갚을 거예요. 제가 레슨 하루에 2~3개 더 늘려서 시간 쪼개서 살고 있고요. 남편 돈 들어갈 일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시모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원래 그걸로 적금을 들었어야 된다는 말이야, 내 말은. 결혼을 하면 서로의 월급이 공동재산인데 너만 생각을 하면 어떡하니? 그리고 이런 큰 병은 보험료가 나오지 않니? 딸한테 돈을 안 줄 만큼 어려운 사정도 아닐 텐데 뭐가 그렇게 유난이라고. 아이고 참. 이런 일은 결정하기 전에 우리랑도 상의를 했었어야지. 저는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어떻게 아픈 사돈을 두고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싶었죠. 어머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도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저 입시 담당 레슨만 하니까 남편이 버는 돈 2배 정도를 제가 벌어요. 걱정 마시고 진짜 도움 주시려면 조금만 저희를 믿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방금 한 말 못 믿으시겠으면 내역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니 시모는 궁시렁거리면서 별말은 안 했지만 이걸로 두고두고 걸고 넘어지겠다 싶었어요. 밥을 먹고 나오면서 신혼 초기니까 서로 조심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엄마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쌍심지를 켜가면서 말을 해야겠어? 정신 차려. 내가 당신네 피해주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삐그덕거리지 말자. 응? 그 일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어요. 시모도 그 뒤로 저한테 연락이 뜸했고 저는 빨리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야간 레슨도 해가면서 기존에 벌던 금액의 1.5배에서 2배 정도를 모으고 있었죠. 그러다가 예상치 않은 팬데믹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다니던 학생들이 감염병 위험 때문에 하나 둘씩 나오지 않게 되고 학원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자영업자니까 월세도 내야 하는데 돈이 쪼달리기 시작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적자가 나면 안 되는데. 월세도 지금 미치겠네. 누나, 뭐 고민 있어? 학원에 애들이 나오기를 꺼려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싶네. 많이 줄었어? 나오는 애들이 절반도 안 될 거야. 왜 이런 일이. 누나 그럼 그러지 말고 가게 운영을 같이 하면 어때? 당시 부모님 가게를 이어받아서 하고 있던 남동생이 같이 운영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화로구이 집이었는데 그래도 단골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번 아줌마가 나간다고 한 뒤로부터 사람이 잘 안 구해지는데 인건비도 아낄 겸 그냥 같이 운영만 하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좋네. 그런 방법이 있었네. 내가 생각해보니까 단골은 많은데 좀 더 잘 되려면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런 거야 하면 되지. 일단 계획을 좀 짜보자. 그래서 저는 학원을 곧바로 정리했어요. 지금 남은 아이들은 개인 레슨을 해주겠다고 하고 잡아두고 가게로 바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죠. 가게도 팬데믹 영향에서 자유로워지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이전보다 손님이 줄어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전단지를 돌려가면서 홍보도 하고 하지 않았던 SNS도 해보기로 했어요. 한 달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그래도 얼추 이전에 일하던 만큼은 맞춰서 돈을 채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지. 감염병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계속 높아지니까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죠. 우리가 더 뭘 해봐야 할까? 뭘 하긴 뭐래. 시국이 이런데 노력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헛된 기대 품지 말고 조용히 접어. 당신은 도움도 안 줄 거면 조용히 하고 있어.
점점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집안 가세가 기울었죠. 시모는 항상 주마다 저에게 전화를 하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면서 언행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어이구, 잘한다고 떵떵거리면서 소리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가 어째? 내가 뭐라고 했냐? 니네 집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2억이나 잘 모아두지 그랬어. 어머니, 이런 거 말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뭐? 네가 이러고도 큰 소리를 낼 수 있어? 지금 집안 말아먹게 생긴 게 누군데? 우리 집이 아주 손해야 손해. 무슨 손해요? 제가 뭘 달라고 했습니까? 말을 진짜 이상하게 하시네. 이런 말로 사람 속 긁을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이러려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마치 의도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시댁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제가 연락을 안 받아버리니까 화로구이집에 실제로 와서는 큰 소리로 떠들면서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들었어야지. 상의도 없이 2억이나 턱턱 대출을 받을 때부터 알아봤다. 사돈어른, 지금 식당에 와서 이런 말을 하시면 있는 손님도 떨어져 나가요. 자중하시고 돌아가 주세요. 아니, 나도 손님이야. 화로구이 먹으러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해? 목소리 낮추시고 나가주시죠. 경찰 부르기 전에. 야, 됐어. 이거 다 치우고 정리해. 어머니, 그이한테 전화했으니까 모셔다 드릴게요. 조용히 가셔요. 그러거나 말거나 완전히 내가 손해야. 이런 집이었으면 결혼을 안 시키는 건데 이런 집에서 뭘 바라고 그 돈을 줬을까? 아휴, 아이고 억울해라. 시모는 제가 말려도 가슴을 치면서 행패를 부리더라고요. 화가 나서 그만 좀 하시고 가시라고 해도 내가 못할 말을 한 거냐면서 적반하장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나면 손님은 점점 더 떨어지기 시작했죠. 가게를 마무리해도 속상한 마음은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전화를 해서 따졌더니 시모는 술을 한잔 했는지 목소리가 더 커져 있었어요. 조용히 해야 되는 건 너야. 나 같으면 고개도 못 들고 다녀. 사기 결혼당한 건 우리 집이고 억울한 것도 나니까. 네가 뭐가 부족하냐? 남편도 꼬박꼬박 월급 갖다 줘. 시댁에서 무슨 스트레스를 준다고 그래? 우리 아들이 불쌍해. 사기 결혼이요? 그럼 처음부터 적당한 며느리 들이시지 그러셨어요. 저희 집 상황이 괜찮을 때에는 천생연분이고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시부모로서 할 말입니까? 저 같으면 창피해서 이렇게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싸움의 연속이었고 시모에게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실 거면 그냥 우리 집에 오지 마시라고 해도 매번 오면서 점검을 하는 식으로 했는데요. 동생은 옆에서 이런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있었고 가게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만 하더라고요. 밤낮으로 홍보를 하고 주변 상가에도 알릴 수 있게 했는데요. 누나, 그래도 걱정 마. 우리 꼭 잘 될 거야. 내가 누나 호강시켜줄게. 못난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 나도 더 열심히 할게. 지인의 지인들에게 이벤트도 열어가면서 천천히 살리려는 시도를 해나가니까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팬데믹도 조금씩 좋아지고 사람들도 하나둘씩 오더라고요. 남편은 이때까지도 저에게 위로의 말이나 응원의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겠냐는 질문만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내가 얼마나 갚았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 내가 당신네 집 같은 사람인 줄 알아? 나 하루에 레슨 4개씩 하면서 식당 운영도 하고 있어.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거 보면 모르겠니?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뭘 알겠나. 식당이 나아지면 얼마나 나아진다고. 빚만 지고 오지 마. 남편은 아직도 시모가 자기 가족인 것처럼 나랑은 가족도 아닌 것처럼 시모만 챙기곤 했어요.
시댁에서 밥을 먹고 오고 저희 가게에 와서 도와주는 일도 없었는데요. 저는 동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살도 닦기가 싫어서 각방을 쓰게 되더라고요. 동생은 원래 결혼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상견례까지 다 해놓고 조금 시기를 미뤄서 집안을 돌보려고 전력을 다했어요. 잘 지내셨어요? 저 왔어요. 어머, 오늘 또 왜 왔어? 추운데. 오늘 일 쉬는 날이라서요. 도와드려야죠. 저녁 시간인데. 참, 내가 면목이 없네. 고마워. 에이, 뭘요. 결혼하면 한 식구가 될 건데. 네가 우리 남편보다 100배 낫다. 동생의 여자친구까지 와서 집안일을 돕고 있는데 남편은 코빼기도 안 보였죠. 그래서 저도 열받아서 남편에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한마디 하기도 했는데 자기도 회사 때문에 힘든 거 안 보이냐고, 그리고 그게 내 잘못도 아닌데 나한테 왜 난리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로 참아주는 것도 다행인 줄 알아. 솔직히 지금 그 돈 다 적금으로 들어갔어야 맞아. 우리가 엄마 병원비를 들인 꼴 아니냐고. 그리고 처남이 그 정도 고생을 하는 게 무슨 무리가 있어? 여자친구는 좋으니까 와서 도와주겠지.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너한테 내가 뭘 바라겠냐? 그저 힘들지, 고생한다, 이 소리 한번 해주면 되는 것을 그렇게 말을 못하고. 참 못난 사람이다, 너. 엄마 회복되기만 하면 보자. 저는 이때부터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서로 떨어져서 지내면서 일에만 전념했죠.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터널을 지나 빛이 보이는 순간이 오기 시작했고 어느새 엄마도 회복을 천천히 하게 되었어요. 다시 가게로 돌아오셨을 때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나 정말 성실히 살았네. 대출금은 얼마나 남았어? 절반 넘게 갚았지. 진짜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했다. 인간 승리다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 동생이 고생을 많이 했지. 더 이상 니네 시모도 너한테 할 말 없겠다. 말을 하기만 해봐 아주 퍼 부어버릴 거야. 저희 가게는 점심이든 저녁이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만큼 돈도 쓸어 담을 정도였어요. 알바를 3-4명을 써도 부족해서 이전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갑자기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왜? 바쁜데 무슨 일 있어? 아니, 이거 받으라고. 두툼한 봉투에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 정도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쳐다보니까 제 어깨를 잡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누나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수술 후에 진정이 필요한데 지금 자고 있는 공간이 너무 허름한 것 같아. 침대도 딱딱하고. 그동안 돈을 아끼느라고 이미 스프링이 다 되어버린 침대에서 딱딱하게 누워서 자고 있었다 보니까 허리도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내 돈으로 좋은 침대라도 사주고 싶은데 괜찮을까? 누나가 괜히 자기가 못 도와줬다는 생각 때문에 민망할까 봐. 저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엄마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줬어야 하는데 장남 노릇을 다 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손을 잡고 울었어요. 동생아, 정말 누나가 면목이 없다. 네가 진짜 고생이 많았지? 누나가 남편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정말 고생 많았어. 일단 엄마 침대는 같이 했다고 할 거니까 누나도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속 깊은 동생이 등도 두드려주면서 배려를 해주니까 진짜 힘이 나더라고요. 지금 집에서 대출금 그래도 남아있는 거 안다고 그거 먼저 청산하고 나중에 맛있는 거라도 같이 먹자고. 여행도 가고 우리도 즐겁게 살자고 해서 저도 알겠다고 했죠. 침대를 사드렸을 때 엄마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니네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엄마가 미안하게. 어때? 사용해보니까? 편해? 그럼 허리가 너무 편하고 잠도 잘 온다. 체력이 금방금방 충전이 돼. 어떻게 이런 선물을 해줄 수 있니, 너희? 엄마는 어린아이처럼 연신 기뻐하셨는데요. 누나가 열심히 일해준 덕에 그래도 가게가 잘 되었어요. 혼자였으면 이겨낼 수 없었을 건데 누나가 홍보도 하고 응대도 잘하니까 단골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에이, 뭘. 너랑 엄마가 고생 많았지. 특히 엄마, 맨날 미안해하지 마시고 투병하느라고 고생했어요. 이젠 편하게 쉬어요. 셋이 잘 살아봐요. 이렇게 셋이 껴안고 웃고 있으니 앞으로는 더 이상 아픈 일 없이 모든 게 잘 돌아갈 것만 같았는데요. 빌런 같은 시모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한 뒤로부터는 남편이 제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새 옷만 입고 와도 어디서 난 거냐면서 메이커를 살펴보고 가방도 새로운 걸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하더라고요. 야, 그런 거 신경 쓸 시간 있으면 네 일이나 잘해.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명품을 사 입겠냐? 너 내가 돈 빼돌릴까 봐 무서워서 그러냐? 그렇게 돈돈거리면 좋니? 너 대출금은 어떻게 된 거야? 다 갚았어? 걱정하지 마. 너보다 더 돈 많이 모으고 빚도 다 갚았으니까. 지겨우니까 말 걸지 마. 제가 남편에게 보여준 악바리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시댁에서도 이제 저에게 별말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조용히 사나 했지만 문제는 명절 때 일어났죠. 남편은 웬일인지 시댁 말고 친정을 먼저 가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같았으면 시댁으로 직행했을 사람인데 소고기까지 들고 가길래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건가 싶어서 유심히 지켜봤죠. 장모님, 저 왔습니다. 오랜만이죠? 그래, 자네 왔나? 엄마는 남편이 병원에 코빼기도 안 보인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한 상태였어요. 남편은 그런 걸 신경도 안 쓴다는 듯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처남도 있었어? 잘 지내? 요즘 가게는 뭐 어때?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대화를 막 하다가 월 매출이 3천을 넘어간 것은 오래고 이제는 더 많이 벌린다는 것을 확인한 남편은 뭔가 표정이 오묘해졌는데요. 가게에 자기도 나가서 한 번씩 일을 해도 되겠냐고 하니까 동생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죠. 동생은 남편이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불만은 없었지만 좋아하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살가워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누나한테나 잘해주세요. 저희 도와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머쓱하게 술잔만 기울이다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엄마 방에 있는 침대를 본 남편이 갑자기 저를 심각한 얼굴로 따로 부르더라고요. 왜 또 조용히 밥만 먹고 가자니까? 이거 해외 메이커 아니야? 비싼 침대 아니냐고. 몰라.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술 취하더니 침대까지 궁금해졌냐? 이거 비싼 건데? 누가 산 거야? 제가 대답 없이 째려보기만 하니까 저를 한쪽으로 밀치고 동생에게까지 가서 가격을 물었어요. 동생은 눈도 안 마주치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대답을 했죠. 그런 게 왜 궁금하세요? 하나 더 사주시려고요? 말을 참 섭하게 하네. 아니, 물어볼 수도 있지 않아? 그냥 저희가 마음 모아서 사드린 거예요. 그 전에 쓰던 걸 엄마가 불편해 하시니까. 형님이 엄마 침대까지 걱정해 주시는지는 몰랐었네요. 동생이 비꼬 와서 말을 하니까 남편의 인상이 찌푸려졌죠. 그날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며칠 뒤 전화가 불이 날 것처럼 시댁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진짜 바쁜데 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야? 야, 내 돈 내놔!
전화를 받자마자 귀가 따갑게 소리를 지르니까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남편이 비싼 침대를 친정엄마한테 사주느라고 돈도 다 빼돌린 것 같다는 말을 했다나 뭐라나. 너네 집도 그렇고 특히 사돈. 아주 사기꾼 기질이 다분해. 우리한테는 돈이 없다 뭐하다 불쌍한 척은 다 하더니 그런 침대에서 잘 생각은 어떻게 하셨나? 그럴 돈 있으면 우리 돈이나 갚을 것이지. 억울해하면서 화를 내길래 어이가 없어서 받아쳤어요. 여보세요. 목소리 좀 낮추세요. 귀청 떨어지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뭔 빚을 졌어요. 제 앞으로 대출 받아서 제가 다 갚고 있는데 뭔 빚이요. 말씀 좀 똑바로 해보세요. 누구를 지금 사기꾼 취급하고 있어? 남편은 남편 몫을 한 거고 저는 제 몫을 성실하게 한 거예요. 어머니, 그만 좀 하셔요 이제. 이게 지금 어디서 대들어? 너 아직도 뻔뻔하게 그런 말을 할 처지가 된다고 생각하니? 왜요? 제가 이런 말도 못해요? 어머니는 더 심한 말도 하시면서? 뭘 대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참고 산 것도 모르셔요? 그런 침대에서 사돈 재울 거면 시댁 와서 일이나 돕고 며느리 노릇이나 해라. 내가 너 결혼한 뒤로 얼마나 많이 봐줬는지 모르니? 맨날 식당에서 붙어 살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아이고 억울해. 사기 결혼.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사치를 그렇게 부리는지 모르겠네. 제 돈으로 산 거 아니고 동생이 산 거예요. 사기 결혼이니 뭐니? 제가 더 억울해요. 남편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2억 거의 갚고 지금은 적금 붓고 있는데 모르면 말이라도 하지 마셔요. 그러는 어머니는 저희한테 뭘 해주셨어요? 아주 입은 살아가지고 너 내가 가만두나 봐. 시모는 씩씩거리더니 끊어버리더라고요. 시댁이랑은 진짜 상종을 말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한참 점심때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드사에서 할부로 물건을 샀다면서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연달아 시모가 문자를 넣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안 사주니 미리 받은 셈 치고 아범에게 부탁했다. 잘 갚아라. 웃음 표시라고 하면서 1,000만 원짜리 침대를 자랑하는 사진을 보낸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내 카드로 결제가 된 건가? 엄마가 쓰는 침대는 고작 100 후반대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이 정도 침대를 산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즉시 시댁으로 달려갔죠.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시모가 보낸 사진을 전송하면서 끝장나고 싶지 않으면 당장 튀어와 라고 보냈어요. 왔니? 잘 왔다. 아이고, 내가 호강을 하지 드디어. 지금 이게 무슨 말이세요? 이 돈 어디서 나신 거예요? 그이가 결제를 해준 거예요? 질문 그만하고 일단 와서 구경해봐. 시모는 방으로 데려가서 저에게 침대를 보여줬어요.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더라고요. 앉아보라며 자랑을 하기 시작하니까 열불이 났죠. 네가 그동안 못해준 효도 그거 받은 거야. 얼마나 좋니? 너희 가게 잘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선물 받고. 나도 사돈처럼 이제 편히 자겠어. 저는 이번 기회에 그냥 다 엎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대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양심이 있으시면 이러시면 안 되죠. 아들 팔자 망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빚 다 갚았다고 어제 말씀드리니까 그새를 못 참고 뭘 사고 싶으시던가요? 누구 돈으로 지금 이걸 사신 거예요? 그야 당연히 네 돈이지 누구 돈이야? 그동안 내 아들은 고생했으니까 네가 수고비를 내야지. 그 삐까뻔쩍한 침대는 제 신용카드를 가져다가 남편이 긁은 거였어요. 너 지금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하려는 거니? 하늘 같은 남편기를 죽여서 뭐 하려고? 하등 뭐라고 할 것 없다. 아니, 가게가 잘 되는 거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인데 무슨 문제가 있니? 남의 돈 훔쳐다가 침대 사는 양반은 문제가 없고요.
해도 해도 너무한 인간들이네, 이거. 그때 마침 헐레벌떡 남편이 달려왔더라고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디서 엄마한테 함부로 말을 하고 있어? 남편은 헐레벌떡 와서 자기 엄마를 보호하려고 했나 봐요. 꼴도 보기 싫어서 가까이 오자마자 따기를 쳐버렸고, 시모는 놀라서 저한테 달려들어 머리채를 쥐려 했지만 저는 시모를 밀쳐버렸어요. 뭐? 함부로? 너는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황 같니? 내가 그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갚아놓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너 우리 엄마 병원에 몇 번이나 왔어? 내가 니네 집 돈 벌어다 주는 기계야? 아니, 엄마를 위해서 이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많이 고생했어. 너 기다려주느라고. 무슨 고생? 나한테 그동안 폭언 망언했던 거 말하는 건가? 적어도 사돈이 죽을 병에 걸렸으면 위로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독을 뿜지는 말아야지. 안 그래? 너 이거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면 누가 이길 것 같니? 당신 지금 선 넘고 있는 거야? 당신 가게 잘 되는 거 그거 내가 안 버텨줬으면 어쩔 뻔했어. 그리고 나는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 가정을 지키려고? 너한테 가정이 니네 집이니 나니? 됐고, 너같이 더러운 인간하고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마마보이. 사기 결혼은 내가 당한 거야. 이혼하자. 남편은 제가 그렇게 세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나 봐요. 이혼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벙쪄 있더라고요. 시모한테는 당신 때문에 더 이상 이 결혼 유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알아서 아들이랑 살던지 말던지 하라고 하며 당장 집으로 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정상사고가 작동하기 시작했는지 저를 따라왔죠. 내가 다 잘못했어. 아니, 우리 대화로 풀 수 있는 자존심 싸움 같은 거잖아. 자존심 싸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인간이니? 이런 걸로 무슨 자존심 싸움? 그리고 저 침대도 나랑 상관없이 산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책임져. 나는 모르겠고 만약 안 갚을 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거니까 각오하고. 남편은 그 소리를 듣더니 놀라서 내가 그 돈을 어떻게 갚냐고 하더라고요. 제 팔을 잡으면서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할 일이냐고도 했어요. 뭐? 감정적? 인간아, 너 같으면 이렇게 안 나오겠냐? 어디 덜 떨어진 놈 만나가지고 내가 고생이지. 우리 엄마 욕은 다 먹이고. 근데 있지, 진짜 무식한 건 니네 집이야. 인간적인 예의도 모르는 집안. 그리고 저거는 네가 갚아야지. 네 엄마가 쓸 거니까. 충분히 벌잖아 너. 남편이 말을 가로막고 하려고 해도 제가 따박따박 말을 하니까 기에 눌린 것 같았어요. 그 길로 짐을 싸서 엄마 집으로 와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후회가 되었는지 저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전화가 너무 많이 오길래 받아서 정확하게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래? 이렇게 단칼에 끝내냐고. 한순간의 실수로 봐줄 수는 없는 거야? 조금만 시간을 줘. 뭔 시간? 너랑은 이제 끝이고 소송 준비나 해. 내 카드 도용한 것, 그동안 너네가 나한테 했던 억압적인 언사 하나하나 다 변호사 써서 갚아줄 거니까. 돈 번 걸로 변호사나 사. 너랑 다시 만날 일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고는 끊어버렸고 아이가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판에서는 당연히 제 손을 들어줬고 위자료에 카드 훔쳐간 비용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을 수 있었죠. 시모는 식당까지 찾아와서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빌고 빌었지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시모를 털어버리면서 말했어요. 아, 진짜 귀찮게. 식당에 자리도 없는데 오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거 못 갚을 것 같았으면 사지를 말았어야지. 내가 빚 갚을 때는 눈 하나 깜빡도 안 하더니 참 웃기는 노릇이네. 알아서 잘해보세요. 사기 결혼은 내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 한 거 아니냐고 하니까 손이 발이 되게 빌었는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게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시모와 남편은 빚을 갚느라고 서로 싸우다가 사이가 더 안 좋아졌고 지금은 남편이 월세방을 얻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참 웃기는 일이죠? 저를 구박할 때는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겠죠. 저희 집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2호점을 낼까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옆에서 고생하는 배우자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